지난날의 추억을 어른의 시선으로 되짚어보는 시간, 어른이의 시선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와우. 후! Take it. Take it 이것도 밀 건가요? 아 이거 밀어볼까? Take it? 아 오케이 밀죠 뭐. 아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어른이의 시선은 첫 번째로 이제 캐릭터에 대한 평가를 조금 그쵸. 다시 해볼 수 있었던 것 사실 같아요. 이렇게 진짜 저희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캐릭터들을 좀 이렇게 재평가하게 되는 네네 맞아요.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옛날에는 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체리가 주인공이고 샤오랑이 이제 남주인공이고 하니까 체리랑 샤오랑이 좋다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보니까 주위의 인물들이 또 좀 더 자세하게 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있는 그런 인물 중에 어떤 인물에 가장 호감을 느끼셨는지 네. 얘기를 그러면은 저는 어른이 돼서 다시 보니까 재평가를 하게 된 네. 그런 인물은 첫 번째는 메이링입니다. 아 메이링. 네네네. 네, 오리지널 캐릭터죠. 네, 그렇죠. 진짜 그래서 오리지널 캐릭터라는 소리 들었을 때 더욱더 마음이 짠했어요. 아 충격. 가뜩이나 애니에서도 짠하게 나오는데 이게 그 만화책에서 없다니 듣는 순간 정말 짠해졌어요. 아, 그냥 짠내 나죠. 네. 메이링의 경우에는 샤오랑에 대해서 일편단심이잖아요. 아, 그렇죠. 굉장히 진짜 지고지순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약간 말괄량이 같은 그런 아주 매력적이고 그런 밝은 쾌활한 캐릭터잖아요. 네.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들을 펼쳐서 이제 샤오랑에게 애정 공세를 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귀엽고 그 다음에 무술 실력 또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죠. 능력자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카드캡터 체리 작품에는 거의 다 인물들이 완벽합니다. 사실은 다들 그죠. 외모도 준수하고 성격도 좋고 뭐 체리에 나오는 캐릭터 중 성격이 안 좋은 캐릭터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는 캐릭터라서 그런지. 오히려 크고 봐서 봤을 때는 그런 면들이 보이다 보니까 정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어쨌든 샤오랑의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운의 캐릭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정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아 뭔가 메이링의 동정심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재평가하고 호감이 가는 캐릭터라고 하면 전 메이링을 일단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수입니다. 아 지수. 그렇죠. 그냥 사실 애니메이션 어렸을 때 느꼈을 때는 그냥 체리 따라다니는 애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그냥 체리를 되게 서포트해주는 그냥 옆에 있는 애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괜찮은 체리의 친한 친구라서 정감이 가는 캐릭터긴 했지만 근데 커서 보니까 진짜로 이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수의 그런 체리에 대한 헌신적인 그런 모습 그다음 똑 부러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한 굉장한 매력이 여기서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요. 부잣집 딸입니다. 그렇죠. 물주입니다. 그리고 아니 그냥 부자도 아니 굉장한 부잣집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재벌 2세죠 사실. 그냥 나 하나 얹혀 살아도 사실 그 집에 크게 문제되지 않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고. 그다음에 옷도 잘 만들고 특히나 지수의 경우에는 노래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웃긴 게 노래를 잘한다고 라는 설정으로 나오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애니에서 이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뭐 엄청 잘하는 느낌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더빙판에서 보면 그렇죠. 성우분이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성우분들이 한 게 저는 사실 매력적이긴 해요. 노래 부르는 게. 근데 막 노래를 와 잘한다 뭐 이런 거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설정상으로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수 어렸을 때부터 트레이닝 좀 잘 받고 이런 아이돌 기획사 이런 데 넘기면 외모도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큰 친구예요. 뭐 제2의 아이유 같은 걸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한 부잣집 딸이다.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굉장한 매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수 성격도 굉장히 좋고. 맞아요. 성격 진짜 좋아요. 지수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캐릭터의 엄마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 초등학생들의 엄마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많이 이제 눈에 띄고 이제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수까지 뽑아서 그다음에 지수랑 메이링이 다시 보게 된
그리고 체리에서 가장 호감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바꽁치 씨의 경우 이제 어른이 돼서 다시 봤더니 뭐 재평가 아니면 혹은 뭐 느낀 점들 해서 캐릭터를 좀 뽑아주신다면 어떤 캐릭터가 있을까요? 일단은 체리니까 체리를 뽑나요? 이분 저번부터 요리왕 비룡에서 가장 좋은 요리사도 비룡 뽑고 무슨 주인공만 좋아해요 이렇게. 주인공충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체리 같은 경우는 진짜로 약간 저의 이상형이 저는 사실 제 이상형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살면서 저는 이상형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모습들도 좋아 보인다 이런 거였지. 뭔가 내가 이미 딱 이런 모습은 좋아, 뭐 저런 모습은 싫어하면서 틀이 없군요. 네, 그런 틀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체리를 보니까 정말 제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약간 이런 사람이다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체리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쾌활한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파이팅하는 그런 친구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항상 상냥하게 대해주고 또 친구들도 그렇게 체리를 대해주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꼈고 사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만화를 그릴 때 클램프가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게 이 체리라는 캐릭터를 그릴 때 굉장히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아이를 그려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 캐릭터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체리 내에서도 체리를 싫어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들 체리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물론 그게 약간 좀 그게 약간 비현실적이긴 해요, 사실. 근데 너무 다 좋아해요. 너무 막 적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비현실적이긴 한데 사실 이런 캐릭터가 현실에 있다면 진짜로 누구에게나 사랑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솔직히 체리를 현실로 끌고 오면 체리는 아마 멘탈이 다 무너질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아요? 체리의 멘탈이 워낙 그 체리의 경우에는 남이 하는 말도 잘 믿고 특히나 우규가 하는 말들은 다 믿어버리잖아요. 샤오랑이랑 마찬가지로. 근데 뭐 그런 우규가 했던 것들이 이제 그냥 사소한 장난이었다면 현실에서 끌고 왔을 때 뭐 체리한테 뭐 예를 들어 무슨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접근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돈을 뭐 갈취한달지 일진 소위 말하는 그런 무서운 언니 오빠들 체리야 내일까지 10만 원만 가져오겠니? 라고 하면 체리가 호해하면서 왜 그래야 되죠? 라고 하면서 뭐 언니들이 이제 뭐 잘 설득시켜 보면서 막 착한 척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10만 원 가져와야 돼? 뭐 이러면은 뭐지? 하면서 뭐 그냥 아빠한테 말해서 이렇게 갖다 줄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체리는 현실에 끌고 오면 체리가 많이 상처받을지 않을까?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게 상처인지 모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깨지기 쉬운 수정 같은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사실 또 실제 현실로 그런 캐릭터가 있다면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 체리가 사랑을 받는 캐릭터라고 하면 현실에서는 시세 많은 부류도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막 전현바 하면서 막 그쵸. 약간 이제 좀 그렇죠. 그런 체리를 좀 약간 시기 질투하는 생각도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리 이제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 중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인물은 아버지. 아버지. 유익한 씨죠. 유익한 씨 저도 좋아해요. 굉장히 이름에 걸맞게 유익한 씨입니다. 그러니까 체리가 어떻게 보면 명랑하고 씩씩한 캐릭터인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예쁜 아이로 그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그려질 수 있었던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바로 아버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실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체리의 경우, 체리 가정의 경우 결손 가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아이가 정말 올바르게 잘 커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데는 아마 아버지의 사랑이 굉장히 어머니의 사랑 못지않게 컸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예를 들면 이제 대학 교수잖아요, 아버지가. 그렇죠, 능력자시죠. 대학 교수 굉장히 능력자신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 체리 운동회 때 이제 굉장히 막 헐레벌떡하면서 뛰어오십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디저트 같은 거 하나 들고 오시잖아요. 심지어 그런 디저트를 만드실 정도로 굉장히 체리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시다는 거. 사실은 현실이면은 사실 그냥 오는 것까지는 현실적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준비 못 해오시고 그냥 이제 몸만 오시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제 그런 항상 자상하시잖아요. 맞아요. 항상 자상하시죠. 이거 굉장히 좀
이제 그 운동의 편 못지않게 또 아버지의 어떤 참된 아버지 상으로서의 그 유익한 씨의 모습이 돋보였던 게 그 슬립 카드 편 보시면은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체리가 뭐 카드를 봉인하다가 그 아버지가 작업하시는 노트북을 망가뜨립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이제 체리가 엄청 슬퍼해요, 막. 그래서 아빠의 그 노트북을 부서뜨려서 너무 곧 있을 학회에 쓸 자료였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망가뜨렸으니 이제 얼마나 체리가 굉장히 슬퍼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딱 거기에 대해서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네. 하시면서 괜찮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체리가 계속 죄책감을 느껴요. 네. 아버지 학회에서 이제 이걸 발표하셔야 되는 다시 그걸 자료를 이제 만드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죄책감을 가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체리 아버지가 또 웃으시면서 그러면은 내가 이 자료를 만드는데 오늘 하루 정도 쓰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대신에 나에게 훌륭한 조수가 있으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체리가 오늘 나의 훌륭한 조수가 되어주겠니? 야, 장난 아닌네. 네, 그냥 그런 얼큰해져 버리는 그런 훈육 방식.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정말로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안이 굉장히 좀 좋은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가사를 분담합니다. 맞아요, 진짜. 어머니가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이를테면 뭐 오늘 뭐 누가 아르바이트가 있으니까 식사당번은 누가 한다. 뭐 오늘 누가 일정이 있으니까 대신에 뭐 다른 일에 칠판에 항상 적혀 있죠. 그래서 그 화이트보드에 항상 그렇게 자기 가사 분담을 해놓는다든지,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되게 성실해요 일단. 네, 성실하세요. 네 아버지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얼큰하지 않나. 네. 그렇죠, 얼큰하죠. 네, 얼큰한 아버지예요. 그렇죠. 유익한 씨 take it. 네, 유익한 씨 take it.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 저 사실 좀 눈물이 나올 뻔했는데, 네. 그 이제 유익한 씨의 아내, 그러니까 체리의 어머니죠. 네. 그 소아 씨를 일찍 떠나 보냈죠. 네, 아버지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는 모습이시잖아요, 아버지가. 그렇죠. 항상 싱글벙글하고 계시죠. 밝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거를 이제 지수 어머니가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무슨 좋은 일 있다고 항상 그렇게 싱글벙글 하냐 이렇게 따지니까 거기에 대해 딱 진지하게 그냥 아내하고 울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었다. 아내가 죽기 전에. 그걸 지키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런 멋진 남자 세상에 없어요, 사실. 마린못이네요. 네. 마린못입니다, 네. 저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타임카드 에피소드 때 유익한 이 아버지께서 또 명대사 하나 알려주십니다. 어떤 리코더를 시험을 보잖아요. 리코더 시험을 보고 이제 체리가 이제 타임으로 돌아가기 전에 첫 루프 때 이제 실패를 하잖아요. 리코더 삑사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다 같이 축배를 듭니다. 뭐 오빠는 시험 기간이 끝나고 체리는 리코더 시험이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축배를 드는데 뭐 도진이가 물어봅니다, 체리한테. 그래서 뭐 리코더 시험은 잘 봤니? 뭐 그럼 체리가 아쉽게 하나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유익한 씨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틀린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틀린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야, 이겁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교육을 해주셨으면은 오늘도 왜 이러시죠? 오늘도 부모님과서 면 세우시나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사실 근데 이상적인 그런 아이기도 하고 체리가 엇나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하는데 엇나갈 수도 있는데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유익한 씨는 굉장한 인물이다. 네, 굉장히 얼큰하신 분이다. 얼큰한 아버지로서의 유익한 씨를 잠깐 살펴봤었고요. 그러면 어른이 돼서 이제 다시 보게 된 인물이나 뭐 그런 거는 체리와 유익한 씨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에바콩치 씨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를 또 해보면은 그렇죠. 어른의 시선에서 본 다음 얘기. 완벽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상적인 어떤 체리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일단은 굉장히 체리 가족, 그러니까 아까 지수가 굉장히 부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작중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지수가 부자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은 이제 작품 바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독자들이 보기에도 혹은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체리네 집안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맞아요, 진짜. 굉장히 일단 아버지가 뭐 대학 교수시니 뭐 일단은 직업도 진짜 괜찮은 직업군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집 자체도 굉장하고 사실 네. 일본에서는 그런 식의 단독주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단독주택들은 굉장히 부자들만 사는 그런 맞아요. 곳이니까 부자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할아버지의 별장, 외할아버지의 별장이 엄청나죠, 거기도. 정확히 뭐 외증조부인데, 그분 체리의 그 외증조부의 어떤 뭐 별장 같은 거랄지, 뭐 진짜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 외가 쪽의 돈도 굉장히 빵빵하고 아버지도 뭐 대학교 우수시고 하니까. 진짜 돈이 많죠. 체리네 가족이. 네. 그러니까 커서 보니까 약간 이런 모습, 자본주의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에바꽁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굉장히 그리고 당시에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진짜 동네가 너무 이제 깔끔하니까. 그렇죠. 뭔가 치안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고. 여기는 경찰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경찰 없어도 돼요. 맞아. 여긴 진짜 너무 이상적이에요. 다들 거짓말 안 하고 진실만 말하고 막. 네. 그래서 진짜 이런 동네에 살고 싶다는 로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일본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사실은 뭐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만화에서 이런 단독주택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짱구입니다. 짱구의 집. 짱구는 신영식 씨. 네네. 신영식 씨가 굉장한 능력자예요, 사실. 짱구네 집도 굉장히 크잖아요. 2층 단독 주택입니다. 네네, 맞아요. 게다가 짱구네 아버지가 생각보다 그 설정들을 보면 그 대학도 좋은 데를 나오셨고, 그다음에 상사에서 떡잎 상사죠. 한국말로 떡잎 상사에서 그 계장 노릇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집도 화목하고. 돈도 많은 것 같아요. 맨날 대출이 얼마 꼈네 못내 하긴 하지만 저희 나라에서 그 정도 차고 딸리고 있는 2층 단독주택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을 정도면 상당한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사정을 전 잘 몰라서 그런데요. 뭐 그게 일본에서는 그 뭐 대중적인 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하라 히로시 씨, 우리 신영식 씨를 딱 놓고 보면 굉장히 성공한 남자죠. 멋진 남자입니다. 그렇죠. 그 집을 이분도 솔직히 유익한 씨 못지않게 굉장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분도 얼큰한 아버지. 진짜 장난 아니죠. 그 명언 그 영식 씨의 명언들만 모아놔도 거의 눈물로 밤을 지새워요. 그 정도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나중에 짱구는 진짜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좀 다루어 보고 싶은 애니긴 하지만 어쨌든 짱구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2층 단독주택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네, 사실 진짜 그쪽 집도 좋죠. 상당하죠. 네, 상당히 좋죠. 저도 뭐 좀 얘기를 해보면 그 완벽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주변 환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일단 에바꽁치 씨의 말과 동일하게 생각해요. 완벽해도 너무 완벽하잖아요. 아빠는 교수고 집도 잘 살고 진짜 크루카드에 대한 걱정 빼고는 체리는 걱정할 일이 거의 없어 보여요. 뭐 딱히 클램프 만화 특징일지는 모르겠는데 뭐 카드캡처 체리 내에서는 뭐 학업에 대한 걱정도 없어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체리 뭐 성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나오니까. 뭐 초등학생이라 그런지. 뭐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 걱정거리도 없어 보이고 물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부분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은 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걸 채우고도 남을 주위 인물들이 맞아요. 그렇죠. 사랑을 충분히 베풀어주고 그런 부분들도 대단하고 체리가 사는 그 우수시가 전체적으로 다 이런 느낌인 집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부자 마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작중에서 체리가 엄청 잘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냥 다들 평이하게 그 정도 살아줘야 이 정도 살아줘야 우리 시에서 살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아? 그들이 사는 세상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러운 느낌도 있고 저도 똑같이 저런 동네에 살고 싶다라는 로망이 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진짜 그 동네 우수시는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뭐 어른이 돼서 보니까 부럽네요. 저희가 어른이 되다 보니까 약간 요런 돈 버는 거에 대한 힘든 게 뭔지 좀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분들이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얘기를 해보면 클램프의 작품에 나타나는 그 특히 카드캡터 체리에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동성 커플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화는 이제 크게는 뭐 체리하고 샤오랑의 그런 러브 라인이 메인이죠. 크게 다뤄지지만 또 이제
그에 못지않게 여러 어떤 동성 커플들이 존재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커플 뭐 내지는 러브라인들이 등장하죠. 네, 그래서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어떤 인물들이 좀 보여주셨어요? 볼 수 있으면 좀 몇 가지 살펴보면 네. 일단 도진이와 청명이 네. 의 경우에는 이제 서로 네. 이제 호감이 있는 그런 네,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렸을 때 봤을 때 그냥 우정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커서 보니까 그 우정을 넘어선 약간 미묘한 그런 느낌들도 이제 잘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얘기할 볼 만한 게 뭐 지수하고 체리. 아, 그렇죠. 네, 지수하고 체리는 사실 뭐 이제 둘이 맺어졌다기보다는 그렇죠. 지수가 체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단순한 우정을 조금 넘어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네네. 그 원작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막 뭐 체리가 아예 뭐 체리가 지수를 좋아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수도 이제 얘기를 하죠. 막 나도 체리 좋아해라고 하고 둘이 이제 그 체리가 돌아서 가요. 네네네. 갈 때 이제 그 체리 뒷모습에 지수가 딱 한마디 합니다. 물론 체리가 좋아하는 그런 감정과는 다르겠지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원작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설정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애니밖에 안 봤기 때문에 애니에서 그냥 조금 미묘한 정도로 표현이 돼서 어렸을 때는 솔직히 많이 몰랐어요. 그냥 뭐 우정 정도, 우정 정도로만 뭐 그런 느낌으로만 느꼈지. 근데 커서 보니까 약간 미묘하게 그래도 애니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캐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커플로 얘기를 해보면은 창하소와 커플도 있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체리의 그 윗세대 윗세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윗세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똑같은 그 라인이잖아요. 맞아요. 지수가 체리 쪽을 좋아하고 창하 씨가 이제 소아 씨를 좋아하는 그런 라인이 이제 뭐 부모 세습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부모 세습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똑같은 그 동일선상으로 있잖아요. 평행하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샤오랑이 초반에 이제 청명이를 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뭐 첫눈에 반한 그런 느낌이죠. 얼굴 화끈거린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또 인상 깊은 게 이제 도진이랑 맨 처음 샤오랑이 적대시하면서 이렇게 싸우려는 차에 청명이가 다다다다 뛰어서 장을 넘어서 이 만두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샤오랑이 당황하면서 이 사람은 뭐지? 약간 그런 느낌이면서 뭐 저는 어렸을 때는 막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동경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좀 미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나중에 후에 설정으로 언급이 되는 게 이제 샤오랑이 청명이 원래 본 모습이 유해잖아요. 그러니까 유해가 갖고 있는 마력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끌렸었다 뭐 이 정도로 언급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렇죠. 어쨌든 샤오랑은 체리랑 이어져야 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군요. 그래서 또 이런 동성 커플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요건 약간 조심스러운 이제 얘기인데 뭐 나올지 알겠네요. 모두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과 그 민지 단발머리 친구 있죠. 단발머리 친구. 민지. 그 소드 카드 편 때 이제 그 브로치 달고 이제 막 칼춤 추던 그 민지. 칼춤. 그렇죠. 그 민지와 이제 담임 선생님 관계가 조금.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이렇게 그냥 좀 뭐 발그레한 그런 느낌만 조금 나오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을 좋아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남자 선생님들 좋아하는 경우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나 이제 선생님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서 딱히 뭐 민지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담임 선생님 또한 민지를 좋아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좀 그렇죠? 좀 그래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이제 뭐 그게 뭐 어떤 폭력적인 형태는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거죠. 그 반지를 선물을 해줘요 민지한테. 약간 약혼 반지 같은 거 선물을. 아니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요.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 일단 생긴다는 게 조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공감하기 어려웠는데 어쨌든 뭐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그래도 덜 등장하지 않나요? 그런 내용들이. 그렇죠. 애니메이션은 조금 약간 그냥 민지가 좋아하는 건 약간 등장하긴 하지만 선생님도 막 그렇게 민지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그렇게 막 대놓고 드러나진 않는. 이 관계는 조금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많긴 해요, 사실. 진짜. 그래서 다행히 무슨 뭐 그 반지를 선물해주고 이 반지 성인 될 때까지 뭐 기다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민지 좋아하는 사람 생기지 않을까요? 어린 마음에 좀 그랬지.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뭐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자기 또래 괜찮은 친구들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사춘기도 좀 지나고 하면 또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 저희는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물론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뭐 많은 논란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뭐 지적을 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분명한 거는 체리 주위에 너무 이런 관계들이 많다라는 건 너무 쑤셔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다 이렇게 쑤셔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카드캡터 체리 내에서는 느낌이 남자, 여자, 어린이, 어른 이런 걸 구분하지를 않고 그냥 인간과 인간, 그냥 한 인간, 그냥 그 나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인간이 좋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지 않나 싶어요. 그냥 한 사람을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만 그냥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그 생각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약간 좀 공감이 가네요.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남자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남자니까 남자를 봤을 때 그 남자가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치면은 그 사람이 내가 남자기 때문에 나는 이성애자기 때문에 이제 남자기 때문에 그냥 존경심이나 아니면은 그냥 우와 잘한다 하면서 그냥 부러움이나 그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제 체리라는 이 작품에서는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노래를 잘한다. 그다음에 뭐 그런 거를 듣고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사실 이 클램프라는 이 집단이 체리 말고도 많은 작품을 그렸잖아요. 그렇죠. 저는 많이는 보진 않아서 잘은 몰라요. 그냥 홀릭 같은 거. 홀릭이나 뭐 치바사 크로니클이었나요? 뭐 그거 치바사 크로니클 같은 거도 있고 과거 작품 보면은 뭐 도쿄 바빌론이나 X 같은 작품도 있는데 뭐 마법기사 레이어스 이것도 레이어스는 저도 좋아합니다. 잘 알죠.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각 작품마다 좀 어느 정도 다양한 성적 코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리도 그런 부분에서 뭐 다르지 않고 어느 정도 드러나긴 하지만 애니메이션은 좀 덜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 뭐 어떤 부분은 너무 쑤셔넣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죠. 너무 등장하니까요. 달리 보면은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그냥 그리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어쨌든 제 얘기에 동의하신다는 그렇죠. 그런 거죠. 저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저희 야심찬 코너 어른이의 시선은 요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코너로 이제 갖고 싶은 카드에 대한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떻게 보면 베스트를 뽑는 그런 코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자가 사용해보고 싶은 카드를 한번 뽑아왔는데, 근데 일단 이 카드를 이제 조사해보다 보니까 이제 카드가 실제로 그게 있다면서요? 굿즈요? 굿즈로 있다면서요? 있어요. 이거 그냥 카드캡터 체리만 쳐도 네이버 쇼핑 같은데 보면 뭐 물론 해외 배송이긴 하지만 그 카드캡터 체리의 그 카드들을 다 팔더라고요. 그 제가 잘은 모르는데 퀄리티도 꽤 괜찮다고 들어서 뭐 카드캡터 체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면은 바로 뽐뿌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52장 다 있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있어요.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갖고 싶지만 가격대가 그래도 그렇게 막 싸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종이 조각인데 뭐 비싸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비쌉니다. 생각보다 비싼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손쉽게 막 그냥 사야지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체리 좋아하시면은 뭐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굿즈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도 갖고 있으면은 그래도
쓸 수 있을까요? 저희는 마력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마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윈디 네. 부르면 다 날아가야 되는데 윈디 부르면 그냥 윈디입니다. 아 집에서 그거 갖고 이제 막 윈디 왜 안 되는 거야 윈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네, 조금 그렇죠.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우리 아이 괜찮나? 네. 그러면은 뭐 일단은 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네. 카드 뽑아보죠. 네. 일단 에바공지 씨께서 먼저 두 장 뽑아주십시오. 제가 뽑은 카드는 첫 번째는 더 타임. 타임. 이 카드. 네, 이 카드는 사실 뭐 다들 만약에 체리 이제 생각했을 때 좀 인상으로 남는 카드인 것 같아요. 네. 뽑고 싶은 카드 이렇게 해서 네. 앙케이트 같은 거 돌리면 네.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상위권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타임은. 이게 진짜 아시다시피 다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카드잖아요. 그렇죠. 마력만 많으면 그렇죠. 네. 마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는 그런 이제 마력이 조금 뭐 한 1초 정도 네.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래도 리미트가 있는 카드긴 한데 제한이 있는 카드긴 한데 일단은 저는 이제 요런 이 카드 타임 카드를 썼던 원리 그대로 그 네. 애니메이션에서 썼던 원리 그대로 한번 써서 로또 당첨 번호를 이제 미리 파악을 해서 그 시간을 돌려서 이제 다시 1등 당첨을 한번 노려보는 굉장히 엄청난 활용 방법이네요. 네, 그걸 쓰면 이제 네,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돼요.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돼요. 최강입니다. 네, 최강의 카드네요. 네, 모든 것들이 이제 취미로 할 수 있는데. 네, 네, 저도 갖고 싶어요. 네, 사실 이런 사용법은 다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다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네, 진짜 그쵸, 타임은 뭐, 사실 만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뭐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도 막 드래곤볼 모으면은 난 소원 뭐 빌지 막 이런 것 중에 막 네.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카드 하나 뽑아주시면 다음 카드로는 저는 플라워. 갑자기 네. 굉장히 찌들어 있다가 굉장히 화사하게 넘어오네요. 네, 이미지 메이킹이죠. 네. 일단은 요거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정상 모든 종류의 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쵸.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혹시 생과 치료의 행방불명 보셨어요? 아 당연히 봤죠. 네. 그 보시면은 거기 그 배경에 꽃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계절별로 꽃이 다 막 여름 꽃도 펴 있고 겨울 꽃도 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게 되게 이쁘게 펴 있잖아요. 그렇죠. 한 공간에 어떻게 보면 존재할 수가 없는 꽃들인데 맞아요. 한 공간에 존재하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꾸며놨었는데 그거 보고 되게 이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 한번 재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감성적인 느낌. 네, 그 카드 쓰면은. 그리고 또 이제 플라워 카드로 이제 체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한테 선물할 때 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얼큰한 장면을 실제로도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꽃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저한테도 꽃 주시나요? 넘어가죠. 네. 너무 하시네요. 아니 농담이죠. 니케시는 당연히 꽃 선물 드리죠. 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 뭐 김성모세요? 제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뭐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그러면은 이제 니케시가 뽑으신 카드. 네. 저도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대본 짜고 코너 짜면서 2개 뽑으라고 했을 때. 두 개만 뽑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2개만 뽑기가. 네, 진짜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뽑았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카드라고 표현하기가 좀 뭐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나 대쉬 같은 신체 능력을 좀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을 뽑고 싶어요. 그런 카드 중에 하나. 그 이유가 이제 저도 똑같이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달리기를 굉장히 잘한달지 혹은 힘이 굉장히 세면 스포츠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달리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파워카드 같은 걸 써서 복싱 대회 같은 데 나가서 메이웨더 씨랑 1초당 몇 억씩 하잖아요. 경기료가. 네, 그렇죠. 파워카드 써가지고 메이웨더 씨한테 조금 맞을 맷집만 잘 키워가지고 한 대만 때리면 되잖아요. 가드 위로 때려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치명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 그렇죠. 그래가지고 파워 써가지고 복싱 대회 이런 거 해가지고 스포츠 스타가 되면 엄청난 돈방석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임 카드도 생각을 안 않았는데 제가
마력이 많지 않으면은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확실하게 보내야지 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현실적이시네요. 그래가지고 좀 아주 고심하다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카드는 뭐 파워나 대시 카드 같은 신체 능력을 좀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 중 하나면 아무거나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점프 같은 거 많이 써서 멀리뛰기, 높이뛰기 내지는 멀리뛰기 하면 세계 신기록. 그냥 저희 나라 뭐 이제 동양인 특성상 사실은 흑인의 탄성력이나 뭐 이런 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근육 조직이 뭐 다르다고 하나요? 탄성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양인이 극복할 수가 없는데 카드 쓰면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양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굉장한 스포츠 스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육상 쪽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 이제 갑자기 겁나게 뛰는 거죠. 맞아요. 샥 뛰어가지고 저 친구 뭐야? 데려와 당장 take it. 그래가지고 그런 스타가 되는 방법. 또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또 어떤 카드? 저도 너무 이렇게 찌들어 있는 모습만 보이기 싫어서 한 가지 뽑아본 건 플라입니다. 순수하게. 그렇죠. 그 카드캡터 체리 내에서 체리가 가장 많이 쓰는 활용도 높은 카드이기도 하고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가 그 날고 싶다는 욕구는 항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현시켜 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뜻깊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또 일상에 적용시켜서 좀 활용해 보자면 바쁜 퇴근 시간, 출근 시간에 플라이 카드로 날아가면 직선 거리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잠을 좀 더 잘 수 있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플라이 카드 가지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엔 또 현실적으로 마무리 지어. 이거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죠. 사실 카드 하나하나마다 그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에바콩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카드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좀 웃기긴 하지만 소중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약간 현실적인 생각을 가미해서 뽑아보면 이런 카드들이 뽑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혹시 뭐 들으시는 청취자나 분들께서도 뭐 어떤 카드들을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뭐 댓글이나 이런 데 좀 적어주시면 저희랑 같이 뭐 이렇게 댓글로 대댓글 뭐 이렇게 달아가지고 소통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카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또 마무리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제 베스트 장면 코너인데요. 그렇죠. 이것도 거의 고정 코너죠. 네. 그래서 저번과 같이 이제 베스트 에피소드들을 뽑아보는 건데. 그러면은 에바콩치 씨가 남다른 체리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 한번 베스트 장면 좀 뽑아주시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부 에피소드 그 4개를 아예 그냥 합쳤습니다. 저의 욕심 덩어리죠. 욕망의 항아리 수준이라 카드 두 양을 들어오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갑자기 이 말을 했죠? 그래서 거의 욕망의 항아리급으로다가 굉장히 욕망이 넘치는 그런 저의 욕심이 넘치는 그런 베스트 장면인데 일단은 국내판 기준으로 지금 화수를 말씀드리면은 55화랑 57화, 58화, 그다음에 62화를 아예 다 가져온 건데 제목도 지어봤어요. 성숙한 사랑을 하는 4인의 캐릭터. 와, 이거 진짜 준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진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다 보니까 진짜 약간 굉장한 요즘 로맨틱 코미디 그런 드라마 못지않은 그런 설렘이 있어요. 그렇죠. 설렘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정말 만화 잘 만들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웰메이드죠. 정말 웰메이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55화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샤오랑과 체리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편이에요. 이제 이때는 후반부 에피소드니까 이제 에리얼이 이제 장난을 좀 친 거죠. 손장난을 친 거죠.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이제 어디가 뭐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그것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엘리베이터 갇히게 됐는데 거기서 막 갇히니까 불도 꺼지고 막 이제 체리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나갈 수 저도 생각나는 게 샤오랑이 그 불 맞아요. 불 쫙 펴가지고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그 굉장히 막 친드레 같이 막 무서워하지 마. 불 피우면서 무서워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샤오랑 목소리가 너무 오염됐잖아요. 굉장히 그 따뜻한 뭔가 말투는 굉장히 좀 되게 차가운데 되게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체리를 위한 그런 따뜻함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벽이 무너져요. 그 안에 있는 벽이. 그러면서 체리가 갑자기 뒤로 발라당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거기서 샤오랑이 체리야 하고 이제 막 불러요. 체리야. 야, 그거는 잠깐 손오공 아닌가요? 거의 손오공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체리를 정말 이제 울부짖죠. 애타게 부르죠. 부르는데 이제 그 와중에 체리는 또 이제 영악하게 플로트 카드 써서 이제 또 두둥실 하고 두둥실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막 그 이후로 이제 사실 그 전까지는 샤오랑이 체리를 그냥 야 정도로만 불렀는데 그렇죠. 여기서 확 좀 태도가 어느 정도 바뀌죠. 체리한테 드러난 거죠. 그런. 네, 그렇죠. 딱 그 플롯 타고 이제 체리가 올라오고 나서 말없이 샤오랑이 그냥 체리를 안아줘요. 맞아요. 굉장히 얼큰한 장면이거든요. 맞아요. 그냥 감정 그때는 완전 오로지 감정만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어떤 샤오랑의 사랑이 혼모노다.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혼모노야. 사쿠라에 대한 이거 사쿠라요. 그러네요. 야님이 급해봐 뭐. 사쿠라요? 근데 정말 사쿠라였던 그런 에피소드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7화는 이제 그 샤오랑의 마음이 체리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지수한테 들킵니다. 지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셔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지수는 정말 어른이기 때문에 정말 눈치가 빨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딱 그 샤오랑한테 한마디 합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말로 표현 전달이 안 돼. 아니 왜 자꾸 아까부터 좋습니다. 뭐 재미는 있네요. 대사 그렇다는 거죠. 대사가 그렇죠. 실제 이런 얼큰한 말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지수는 굉장히 이렇게 귀여운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표현을 해라 이거죠. 정말 좋아하면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애 코칭까지. 근데 사실 정말 이거는 그 어떤 뭐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뭐 누군가 좋아하고 이러면은 표현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물론 그걸 강압적으로 막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이런 건 안 되죠. 그런 건 안 되는데 저번부터 이것도 좀 미시는 느낌인데 어쨌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정말 당신을 좋아한다 이런 말을 정말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그런 어떤 조언을 해주는 약간 브릿지 같은 에피소드네요. 그런 에피소드였고 근데 결국에는 이때 고백을 못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거의 고백을 하게 되니까요. 진짜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이 돼서야 고백을 하는 그런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어떤 그런 순수한 모습 보이는 눈치 말아먹은 체리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하죠. 런시눈이죠 체리는. 그리고 또 다음 에피소드는요?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58화인데 여기서는 이제 메이링이 다시 등장합니다. 메이링. 이 굉장히 얼큰한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메이링이 왜 다시 왔냐면 샤오랑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딱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동안 메이링과의 약혼 관계를 깨기 위해서 메이링을 부릅니다. 잔인합니다. 불렀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메이링이 온 거죠. 자기가 그렇죠. 그 얘기를 전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둘의 이제 약혼 이제 그 내용이 서로에게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혼은 파기한다 이거였어요. 정확히는 샤오랑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파기한다 이거였죠. 그래서 샤오랑이 이제 자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메이링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난 사실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생겨서 이제 우리 약혼은 이제 끝났다. 약혼 is end. 약간 엔딩이다. 약혼 엔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좋아하는 사람이 체리라는 것까지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메이링이 갑자기 쿨하게 굉장히 쿨한 척해요. 막 약혼을 그래 그럼 이제 우리 약혼 이제 이걸로 끝이야. 우리 뭐 약속은 이걸로 끝이야.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쿨한 척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서러웠던 거죠. 서러워서 집을 바로 나가버립니다. 박차서 나가요. 그 오밤중에 웨이라고 이제 샤오랑이 있는 집을 냅두고 자기는 이제 지순의 집에 가서 잔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죠. 근데 여기서 또 샤오랑 눈치 없게 막 뭐 데려다 줄게 뭐 이런 아우 씨 솔직히 그냥 뺨때기를 살짝 어루만져 주고 싶었던. 근데 이제 가서 품에 안깁니다. 지수 품에 안겨서 막 서러워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막 자기 감정을 자기가 정말 이제 체리가 샤오랑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됐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서러워하는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거기서 메이링이 이런 말을 했던 게 굉장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거는 그럼에도 내가 체리를 전혀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까부터 왜 이러시죠? 나도 체리 정말 좋아해. 정말로 좋은 애란 걸 알았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다 보면 누군가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행복을 바래서 이제 그 사람의 사랑을 빌어주는 아프지만 네, 아름다운 그런 일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62화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요것도 이제 체리가 이제 그간 좋아했던 청명 오빠한테 막 고백을 합니다. 좋아한다고. 근데 까여요, 청명이한테. 네, 그 까이고 나서 이제 괜찮은 듯 하면서 이제 가고 있어요. 집에 가다가 샤오랑에 같이 가다가 잠깐 이제 멈춰서 그네를 타면서 자기 솔직한 이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이제 청명이 오빠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처럼 그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다. 사실 나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쵸. 샤오랑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눈치도 없죠. 네, 그러면서 마음을 아파하니까 또 굉장히 슬플 수도 있는데 그런 그녀를 말없이 또 안아줘 버립니다. 샤오랑이. 샤오랑. 네, 또 이런 장면 보면은 굉장히 진짜 그냥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고작 초등학교 6학년의 어떤 마인드가 이렇게 성숙하다는 거에서 굉장히 일단 을큰해져 버렸고 일단은 여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에피소드 4가지 에피소드 네, 4가지 에피소드에서 있었던 등장인물 4명 그러니까 뭐 지수, 체리, 뭐 샤오랑, 메이링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그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이제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서도 그럼에도 그 사람의 사랑을 이제 말없이 빌어주는 네.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굉장히 있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을큰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니케 씨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심판 에피소드 뽑습니다. 그러니까 에바 꽁치 씨가 사랑 얘기를 다 하셔버렸으니까 저는 뽑은 게 이제 최후의 심판 에피소드 국내판 기준으로 43화, 44화에 해당이 되겠죠. 네. 요거를 이제 베스트 에피소드로 뽑는 이유는 일단 청명이가 유해였다라는 그런 정체가 밝혀진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도 당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누가 될지 몰랐었는데 이제 유해가 이제 청명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문연아 선생님이 아닐까라고 저는 계속 의심을 했는데 회차가 진행될수록 아닌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지만 그럼 진짜 누굴까 궁금했는데 청명이라고 해서 충격을 먹었고 문연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체리에게 오히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이 더 강했죠. 그리고 설정들이 이제 좀씩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막 최후의 심판에서 이제 체리가 우드 카드를 써서 이제 유해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막 유해가 이렇게 여기 진짜 달에 관련된 카드이기 때문에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 뭐 굉장히 좀 간지가 흘렀어요. 저는 약간 설정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런 설정이 굉장히 멋있었고 그래서 이제 케로베로스가 관장하는 카드들은 무엇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면서 좋은 에피소드였고.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했을 시 벌어지는 재앙이 이제 좋아하는 카드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이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체리가 누굴 좋아하는 체리 빼고 이제 뭐 각자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재앙이잖아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가 크로우 카드가 자신의 새로운 주인을 매우 좋아하고 따르는데 최후의 심판에 선택된 자가 최후의 심판에서 선택된 자가 이제 통과를 못했을 때 크로우 카드들이 무척 슬프고 괴롭기 때문에 그거를 달래고자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해도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설명이 없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디테일을 챙겼다라는 점에 있어서 체리가 그래서 성공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디테일 테이크. 그렇죠. 그리고 재앙이 일어났을 때의 일들을 잠깐 보여주는데 굉장히 삭막해 보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좀 더 현실에 가깝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고 또한 여튼 체리가 이러한 재앙의 심각성을 깨닫고 새로운 힘을 개방하게 되면서 나오는 그 별의 힘을 빌어서 나오는 지팡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기존의 닭대가리보다 훨씬 더 간지가 나고 체리한테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도 너무 좋았고 이걸 통해서 발현한 윈디는 또 얘가 그것도 달의 카드로 안 돼라고 했지만 안 돼 했지만 확 잡아버리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엄청나다. 이제 막 설정과 설정이 막 충돌하는 그런 엄청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이제 체리 자체도 주인공 멘트처럼
유해의 주인이 되지 않고 친구가 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도 그쵸, 굉장히 얼큰한 네. 그런 장면이고 해서 뭐 결론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게 가장 베스트 에피소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각자 뽑은 베스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오늘도 모든 코너가 마무리되었죠? 이제 네. 엔딩을 향해 달려가 볼까요? 네, 엔딩으로 넘어가 보죠. 네. 자, 오늘은 카드캡터 체리라는 추억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만화라서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이 남아있긴 한데 벌써 만화 총평의 시간이 되었네요. 네, 니케 씨부터 카드캡터 체리에 대한 총평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감히 총평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카드캡터 체리는 아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한 네. 시대를 굉장히 풍미했던 작품이고 네. 사회적인 현상마저 불러일으킨 그런 대단한 만화임에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큰한 명작이죠. 그쵸. 카드캡터 체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캐릭터마다 개성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매력적인 부분들도 있고 네. 또한 카드캡터 체리에 나오는 체리와 인물들 간의 따뜻한 마음씨들을 네, 그렇죠. 엿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카드캡터 체리에서는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현실과는 다르게 네. 서로 이해해주는 따뜻한 모습이 있어서 네.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같이 따뜻해지죠. 그렇죠. 진짜 따뜻해지면서 되게 소중히 하고 싶은 그런 느낌들이 맞아요. 들잖아요. 네. 그런 평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 네. 게다가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멋진 BGM들까지. 네. 굉장히 BGM이 좋았죠. 진짜 3박자 요소들이 다 갖춰진 그런 애니가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굉장히 요새 또 저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또 이런 생각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체리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주제 넘지만 주제 넘은 일인 것 같고 모두들에게 소중한 만화로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만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최고의 만화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진짜 들으면서 느꼈던 게 진짜 그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씨들 그런 것들이 정말 만화 내에서 잘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런 현실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느껴지면서 그 따뜻한 세상에 나도 같이 살고 싶다 뭐 그런 마음들도 들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니케 씨의 평에 공감을 하고요. 네. 저 역시도 뭐 이 작품의 완성도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면은 뭐 이미 카드캡터 체리의 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팬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제가 요 자리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어떤 이 만화가 저도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사이의 온정, 어떤 그런 따뜻함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라는 점인데요. 이런 거를 잘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에바꽁치 씨도 그렇고 저도 똑같이 실수를 하는데 왜 그러죠? 저희들 왜 그러죠? 저희 약간 자웅동체인가요? 네. 하여튼 에바꽁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따뜻함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잘 전달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20대 저희 같은 또래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뭐 학업이든 아니면은 뭐 일이든 뭐 그런 것들이 항상 이제 반복되는 일상을 지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일상 속에서 좀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저희 우리 어른이들에게 좀 어린 시절의 추억과 휴식이 되어줄 그런 만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도 어쨌든 총평 자체는 1화 때도 그랬지만 카드캡터 체리가 좋다. 네, 그렇죠. 그냥 좋다. 네, 카드캡터 체리 좋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어쨌든 카드캡터 체리는 참 소중한 만화입니다. 네, 정말 그 점에서는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평가가 아니죠. 평가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평가를 내리기에 저희는 너무나 미숙한 존재입니다. 저희 굉장히 이 카드캡터 체리의 체리랑 저희랑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네. 저희가 감히 평가 내릴 수는 없죠. 네, 그렇죠. 그냥 다만 뭐랄까요, 그냥 어떤 좋아하는 그 만화 너를 좋아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평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다섯 글자로 요약될 수 있는 그러네요. 총평이었네요. 네. 네. 제가 이제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자, 추억을 파는 남자들 대망의 2회 총평도 끝이 나고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쉬워. 우리만 아쉬워. 네, 저희 지드리 스튜디오의 추파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직한 추억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만화, 영화, 노래 그리고 그 시절의 장난감이나 놀이, 음식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 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방송에 댓글 남겨주신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추억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테이켓. 구독, 테이켓. 좋아요, 테이켓.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더 좋은 거 들고 찾아올게요. 네. 더 좋은 녀석입니다.